네, 2018년 12월 28일 금요일. 자, 2018년 한 해 장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거래일이 끝났는데요. 어, 생각보다 편안한 흐름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올 한 해가 사실 가장 최상의 조건에서 시작을 해서 뭐 코스닥 기준으로 900포인트대를 넘나드는 그런 수준에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600포인트대 이제 언저리에 있는 수준까지 보고 살짝 올라와서 670포인트대 선에서 끝났는데, 사실 그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일단 시장을 보세요 한번. 자, 시장을 보면 1월 달에 이제 900포인트대부터 600포인트대까지 평균적으로 모든 종목의 평균적으로 시가총액이 얼마나 되나 30% 가까이 증발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그쵸? 지수 자체로는요. 즉 우리처럼 이렇게 매수했다가 매도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 기업을 각종 상장 회사들을 경영하는 경영자 입장에서,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시가총액이 그냥, 예를 들어 천억 가치를 갖고 있던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700억 가치까지 그냥 내려간 겁니다. 그냥 1년을 그냥 시간을 보내기만 했을 뿐인데, 그렇죠? 시가총액이 1월에 비해 그만큼 많이 떨어진 거고, 그 위치는 작년도에 1년 6개월 전 선으로 다시 회귀를 한 거죠. 1년 이상 전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1년 한 3, 4개월까지도. 그렇죠? 요 위치가 지금 2017년 9월 정도에 만든 수준까지 되돌아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다, 이건희 회장이나 이재용 부회장이 가진 지분 가치도 그만큼 1년 동안 계속 그냥 가만히 내려가고만 있었고, 누가 됐든 간에 평균적으로 지금 그런 한 해였습니다. 하물며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를 하는 중소형주들은 일반적으로 그거에 많게는 2배까지도 반응을 합니다. 30% 시장이 빠졌다면은 60% 이상까지도 빠지는 경향을 보여요. 왜냐면은 부동 움직이지 않는 종목까지도 다 반영해서 평균치기 때문에, 거의 크게 움직이지 않는 종목들도 있어요. 거래 없는 것들 중에서. 결론은 정말 연봉 한번 볼까요? 결론은 올 한 해가 연봉으로, 이게 1년이에요. 자, 그 전의 해에 비해, 그 전전 몇 년 전의 흐름에 비해 최근에 일단 전체적으로, 최근에 주식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최근 흐름은 기억하실 수 있잖아요. 자, 최근 어떤 여기서 2008년 이후로 2009년 이후로 끊었을 때, 최근에 그 어떤 해를 살펴도 올해 같은 장은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딱 10년 주기로 끊는 거죠, 이렇게. 뭐 여기는 좀 특이한 케이스를 여기서 끊긴 하겠지만, 자, 이게 사실 그렇게 폭이 안 커 보일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 전에는 너무나 큰 하락을 가진 해들이 있었잖아요. 이때가 언제죠? IMF 연봉으로 2년 쫙 내려갈 때, 그리고 IT 버블이 있고 닷컴 버블, 닷컴 버블 때 급락했던 거, 버블이 무너지면서 이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서브프라임, 이때 굉장히 많이 내려갔죠.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그 다음에 지금 사유는 미중 무역 전쟁, 그 다음에 미국 금리 관련돼서 이렇게 지금 10년 만에 가장 큰 하락 음봉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때랑 비교하면 그렇게 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때요? 이 고점과 저점 차이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자, 이 꼭지를 만든 최고점이 연초였잖아요. 그쵸? 1월이었어요. 그리고 막바지 여기 하단부가 마지막 10월에서 12월이었다는 거죠.
중간에 거쳐가면서 고점을 찍고 내려온 장이 아니고 시작부터 1년 내내 하락한 장세였다는 거예요. 당연히 심리적으로 그 어떤 해보다 박살이 날 수밖에 없죠. 10년 동안 사실 편안하게 수익을 내고 했을 수 있다면 올해는 절대 편안하지 않은 굉장히 어려운 한 해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 연봉으로 볼 때도 나머지는 정말 편안하게 예를 들어 방법론들을 가지고 뭐 기술적으로 매매법을 가지고 아니면은 각자 방법론을 가지고 매매를 했을 때 그 어떤 해보다 어려웠던 해인 거예요. 박스권에만 있어도 큰 움직임이 없어도 사실 먹을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증시가 사실 편안하게만 움직여줘도 그날 당일에 올라가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게 수년간에 그렇게 만들어졌다면 올 한해는 그런 흐름이 가장 부족했던 한 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최근에 이 연초에 주식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시장이 너무나 많은 호평들을, 시장에서 너무나 많은 좋은 얘기들을 듣고 시작을 한 거죠. 뉴스만 봐도 코스닥 900포인트 돌파했고 앞으로 1000포인트 간다, 1500포인트 간다, 코스피는 2600 돌파했고 3000포인트 간다. 너무나 많은 좋은 내용들을 접하면서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 계좌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신용잔고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어요. 연초에. 특히 가상화폐가 버블을 만들고 나서 한번 무너진 이후로 주식으로 옮겨오는 자금이 더욱더 거세졌습니다.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자, 거래량 자체가 지금 최근에 많이 늘었잖아요. 어때요? 물론 거래가 많이 일어난, HTS 보급률도 낮고, 사실 이전에는 지금처럼 매매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가 많이 없는 건 당연합니다만 어쨌든 거래량은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늘어나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 IT.com 버블로 이때 수익을 강하게 봤던 사람들이 IT 버블 때 너무나 큰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태워서 큰 손실을 봤어요. 그러고 나서 주식은 하면 패가망신하는 거야 라는 인식이 여기서 첫 번째로 강하게 생겼죠. 그래서 박스권을 만드는 좋은 장세, 좋은 기회의 장세에서도 거래량은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요때는 이제 새 정권 기대감에 거래가 많이 늘었던 때고요. 사실 그 몇 년 동안은 거래가 많이 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서브프라임 충격을 한번 겪고 나서 한번 돌아 올리고 나서 이제 거래할 사람들만 거래하고 나머지는 또다시 줄어드는 구간을 또 겪습니다. 이때 이후로 잠깐 반짝 올라오는 거 경험을 해서 나올 사람 나오고 나서 주식은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인식이 또다시 강해지면서 거래가 박살이 났어요. 거래가 굉장히 안 붙었습니다. 확연하게 드러나죠. 서브프라임을 경험하고 힘들었던 사람들 요 한 해에 다 나온 거예요. 아직까지 미처 매도 못한 사람들이나, 그렇죠. 물론 이전에 다 잘렸지만, 폭락할 때 다 잘렸지만 미처 매도 못한 물량들 이때 2009년에 다 매도하고 거래가 줄어드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5년에 어땠죠? 2015년에 최초로 바이오 장세가 강하게 펼쳐졌죠. 한미약품, 셀트리온 기억하시죠? 한미약품, 셀트리온 이런 것들이 주축이 되면서 바이오 장세로 코스닥 처음으로 박스권을 돌파해서 600포인트, 700포인트를 보게 되는 한 해였어요. 정말 2015년만큼 먹거리가 많은 해는 드물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이 달려오는 과정 속에서 최근 1, 20년까지 봐도 이때 이후로 IT 버블 이후로
2015년만큼 먹거리가 많았던 해는 거의 없던 것 같아요. 편하게 거래도 충분하고, 그쵸? 그 장세 지나고 나서 2016년 조정기를 거쳤죠. 그 다음에 요때 말 때 무슨 일이 있었죠? 2016년 말에 이 음봉은 왜 우리나라만 음봉이었는데 왜 그랬죠? 글로벌 장세는 미국 증시는 계속 달려갔었어요. 근데 요때 우리나라만 막판에 좋지 않았습니다. 왜였죠? 우리나라의 정치 리스크, 우리나라 자체만의 문제, 최순실 때 최순실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만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걸 이때 아니었죠. 이때 아니었죠. 잠깐만, 맞나? 맞죠? 2016년 말이죠. 잠깐, 2016년 말 맞네. 10월 달이었잖아요. 9월 10월 맞네. 요거 맞아요. 그 다음에 2017년에 다시 키 맞추기 장세. 이때는 어떤 새 정권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고, 미국 증시 키 맞추기 어느 정도, 이건 막판에 이루어진 거예요. 흐름을 보시면 2016년 말부터 2017년 4월까지 이제 새 정권 들어서기 전 단계였고, 그 다음에 막판에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고점을 갱신하는 동안 굉장히 큰 또 장세가 일어났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서 최근 몇 년을 살펴봤을 때 너무나 좋은 시장이라고 판단되는 시기는 2015년 14년 말에서, 이때 막 이제 사물 인터넷 얘기 나오고 막 이럴 때 14년 말에서 2015년 중반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2016년 말에서 2018년 1월까지 초반이었어요. 자, 이 두 시기에서 굉장히 크게 수익을 많이 냈어야만 했습니다. 또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자, 그러다가 2018년도는 정말 고점에서 30% 가까이 빠지는 한 해를 맞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시장을 길게 좀 바라보시고, 내가 지금 2018년에 처한 게 매년 그렇게만 나오지는 않겠구나. 기본적으로 이런 박스 흐름 장세만 나와도 충분히 우리는 먹거리를 찾아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미국 증시와 별도로 지금 완전히 다른 흐름이잖아요. 미국 증시가 약세장에 진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증시는 12월에 빠지지 않은 모습들을 보면서 2019년에 어떤 기회를 찾아갈 수 있겠구나. 비록 미국 증시 때문에 미국 증시가 앞으로 얼마나 더 내려가는 추세에 잡힐지 모르겠지만, 혹 그것 때문에 압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증시는 이미 기업가치 이하로 빠진 종목들이 질비해 있고, 꼭 미국 증시랑 따라가지 않는 디커플링 현상이 강하게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길게 흐름을 보시고 증시가 지금까지 달려온 역사를 한 번씩은 차분히 살펴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2018년에 힘드셨던 분들 그 기운들 다 떨치시고, 주식은 안 되는 거야 라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2019년 장은 또 좋은 장이 나오면 2018년 또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또 그러지도 마시고 기억을 계속 하세요. 힘드신 장, 좋은 장 다 기억하면서 가세요. 주식을 잠깐 들어갔다가 평생 안 할 거 아니면 다시는 나는 이거 안 할 거야 라고 할 자신 없으시면 그냥 주식을 계속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좋은 장이든 나쁜 장이든 짧은 시간을 갖고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2018년 한 해가 힘들었으면 2019년은 굉장히 더 좋은 장이 될 수도 있어요. 뭐 펼쳐봐야 하는 거지만, 혹은 2019년은 그냥 나름 박스권에 갇힌 장이고 그 이후가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혹은 한 번 더 흔들고 그 다음 해가 더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길게 보시라는 거예요. 물론 그 사이사이에서 해야 될 것들은 해야겠죠. 근데 미처 10월달에 너무 빠른 속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정돈되지 못한 종목들은 해결을 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해결을 너무 성급하게 할 수는 없는 거죠. 10월달에 이렇게 폭포수 쏟아진 장이었는데 이거 어느 정도 회복돼서 종목들 회복되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간을 어느 정도 거치고 나서 정돈을 한 다음에 앞으로 해야 될 거는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2019년 장세에서는 특히 말로 갈수록 뭐가 있어요? 지금 태동기를 보이는 게 뭐죠? 대선 테마주, 정치. 5년 만에 한 번 오는 최대의 먹거리 장세, 정치 대선 테마주가 있죠.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지금 태동기 때는 놓치셔도 상관없어요.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빨리 태어났어요. 태동기 때보다 몇 배는 몇 갑절은 더 큰 장세가 이 테마에서 열릴 겁니다. 이화공영 때 이지, 특수건설 다 기억하시죠? 오래 하셨던 분들은. 그 이후 뭐 알랩도 있을 것이고 우리들 제약 시리즈 등등 너무나 많은 대선 테마주들이 적게는 500%, 많게는 수천 %까지 다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이거 5년 만에 한 번씩 오는데 저는 절대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이거는 2019년 말부터 2020년 21년 요때일 겁니다. 항상. 근데 지금 조금 빨리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말이 중순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펼쳐봐야 됩니다. 2차 상승기, 3차 상승기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목들을 편하게 수익을 주지 않아요. 이렇게 편하게 계속 올라가는 그런 편한 수익을 주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거칠어요. 알아야 먹을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들이받는 자리가 굉장히 힘들게 펼쳐질 거예요. 한 종목이 한 100% 올랐다가 마이너스 60% 푹 빠져도 이게 그냥 단순 조정기일 수 있어요. 대선주는 굉장히 폭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소형 세력주들 다룬 것보다 2배, 3배는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추가적으로 정치에 대한 내용을 숙지를 하셔야 되겠고, 지금 대권주자들, 지금 나온 대권주자들 또 바뀔 수가 있어요. 내년도 되면, 내후년 되면 또 다른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전엔 안 그랬나요? 안희정, 반기문 등등, 이재명 등등 바뀝니다. 또 누가 또 혜성처럼 등장할지도 몰라요. 그건 그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뭐 저는 정치를 그렇게 깊게 알지는 못해요. 다만 정치 분야의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 쪽은 있습니다. 정치는 제가 뭐 기본적인 수준 정도는 알겠죠. 신문을 항상 보니까 그 신문에 나오는 일반적인 누구나 언론 뉴스를 꼭꼭 챙겨봤으면 아는 정도의 수준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자세하게는 사실 정치 전문가에게 어느 정도 조언을 구해야겠죠. 그거는 맞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가 다 있는 거니까요. 그거를 저도 지금 맡겨놨고, 세력, 주포, 아직 팀 형성되어 있는 거 저도 아직은 뭐 기자, 언론 다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곳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토탈 해가지고 저 또한 발품까지 팔아서 기업 분석을 마친 것들도 구성해서 2019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2019년에 2018년도에 말도 안 되는 장세였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가장 말도 안 되는 장세였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했던 그 고통들을 다 떨쳐버리는 시기를 지나서 정돈을 해서 힘을 실을 곳에 힘을 실어주고, 종목들 또 단기로 해야 될 것들 테마 순환하는 거 흐름 봐가면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준비를 하는 4분기였던 것 같아요. 4분기 굉장히 주식하는 사람들 4분기가 편안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 없을 겁니다. 굉장히 힘든 4분기였어요. 말도 안 되게 빠졌고, 미국이 일단 무너졌다는 게 제일 컸죠. 이런 상황 속에서 최대한 풀어갈 수 있는 거 풀어가고, 정 안 풀리는 것들, 내년도에 기대감이 정 없는 것들은 묵직하게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고, 또는 힘 실을 때 또 비중을 더 실어주고 하는 방식으로 포트 정비, 종목수를 반 이상 압축을 해버리고 내년도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풀어가 드릴 거예요. 자, 오늘은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 정도 빠졌는데, 2%인가요? 장중에 보합 이상 올라왔다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막판에 또 밀리면서 2%를 2.08로 마감을 했네요. 어쨌든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어제 장학형 음봉이 나오면서 하단부를 조금 찍어줄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만들고 그렇게 나왔고, 얘가 이제 많이 밀린 상태에서 오늘 시장이 받쳐줬기 때문에 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장은 돌파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힘이 더 실릴 테니까. 얘가 만약에 어제 오늘 쫙 뻗어 올라갔으면 내려가는데 또다시 무게감이 실릴 수가 있어요. 그럼 증시가 차라리 얘가 이틀 음봉이 나온 상황에서 증시가 받쳐줬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얘가 올라가면 증시는 같이 또 태우고 올라가겠구나. 또 바이오 장세가 열리겠구나. 또 1월 7일부터 하는 JPM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바이오 힘 어느 정도 받겠구나. 1월 4일부터 열리는 CS 전기전자 박람회에서 또 5G나 인공지능이나 등등 기대할 수 있는 섹터들이 또 관련 종목들이 하나둘씩 더 움직이겠구나. 여러 가지 기대감이 살아있는 1월 달이 될 거예요. 바이오, 그다음에 4차 산업 종목, 또 그다음에 1월 되면은 대선 주자, 대권 주자들이 기대감이 또 실릴 것이고, 뉴스 뭐 어디를 봐도 TV를 틀면 관련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또 한 번 기대감이 붙을 것이고, 1월 달에 뭔가를 많이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1월 달에는 어쨌든 1월 효과라고 하죠. 1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 한 해의 기대감. 작년에는 뭐 워낙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1월 달에 그냥 치고 많이 올라갔던 거고, 일반적인 시장에서도 1월 달은 기대감이 살아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연말 랠리가 없었던 지금 같은 시기에는 더 기대할 수도 있어요. 뭐 반드시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주식은 반드시 100%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확률이 높은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게 안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또 대응을 하시면 될 것이고요. 자, 오늘 수급은 코스피에서 마이너스 개인들이 350억 정도 팔았고, 외국인들이 2천억 잡았네요. 여기.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 개인 외국인 둘 다 나란히 합쳐서 1000억 정도 잡았습니다.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고요. 오늘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는 거의 바닥에 붙여서 움직이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변동성 지수 내려가는 내리막 구간에서 봉 자체가 작죠. 위아래 폭이 거의 없이 납작하게 붙어 있었어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공포감도 거의 없었던 하루였다는 겁니다.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적었어요.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거래도 많이 안 나왔고, 당연히 연말 마지막 거래니까 거래가 줄어들었죠. 어제보다 줄어들었네요. 엊그제보다 당연히 많이 줄어들었고, 거래 대금 자체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 이제 이렇게 한 해 마감이 되었어요. 가장 좋은 조건에서 시작해서 가장 악조건을 거치고 마감을 한 해였습니다. 증시를 좀 오래 보신 분들은 이 흐름이 어떤 흐름인지, 그리고 또 작년에 또 많이 좋은 장도 경험해 보시고 박스장에서도 먹을 거 많이 먹거리를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런 장세를 또 이겨내는데 좀 수월하셨겠지만, 올 초에 처음으로 경험하신 분들은 주식이 이런 건가 되게 회의감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기운은 제가 그래서 좀 길게 보여드린 겁니다. 그 흐름들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을 겁니다. 오히려 안 좋은 장세, 최악의 장세에서 주식을 처음 접하셨다면 그것 또한 인생에서 좋은 기회로서 또 적용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처음 경험한, 처음 배우는 그 위치가 가장 어려울 때 배워두신 게 나중에 좋은 장에서 더 힘을 발휘하실 것이고, 반대로 가장 쉽고 가장 좋은 장세에서 시작을 해서 이게 뭐 주식 별거 아니네, 나 일 그만두고 주식으로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돈을 끌어당겨서 접근하신 분들은 오히려 더 나중에 해가 돼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자, 한 해의 기운을 이렇게 좀, 올 한 해 굉장히 어려운 한 해였는데, 누가 봐도 월봉, 연봉 보더라도, 미국도 보더라도, 뭐 해외 증시 보더라도, 글로벌 분위기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누가 봐도 주식하는 수년간의, 수십 년간의 그 흐름 속에서 가장 어려운 한 해에 속했습니다. 최근 10년간의 최악의 한 해였으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안 좋은 기운들 다 떨쳐내시고 4일간 쉽니다. 이제 31일 월요일인가요? 월요일도 거래 안하고, 오늘부터 해가지고 토, 일, 월, 화 4일 동안 휴장일이고, 이때 동안 안 좋은 기운 잘 떨쳐 보내시고, 어디 뭐 여행 가실 분 여행 가시고, 이렇게 좋은 기운을 갖고 수요일인가요? 이제 월, 화, 수 맞죠? 수요일에 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4일 쉬고 1월 3일 수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1월 2일 수요일이요. 1월 2일